네, 안녕하세요. 네, 방금 소개받은 김야중이고요. 여러분들처럼 똑같이 여기서 감리사 준비를 했고요. 되게 오래됐어요, 이제는. 제가 2011년도에 준비를 해서 여기서 똑같은 과정을 밟았어요. 여러분들과 똑같이 이렇게 이 감리사 과정을 밟고 기본반 과정을 밟고 이렇게 해서 감리사를 합격했고요. 그리고 2014년도에 이제 정보관리기술사까지 계속 여기서 공부를 해서 기술사까지 했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만나게 돼서 되게 이제 반갑고요. 처음 이제 시작하기 전에 뭐 전체 강좌에 대한 오리엔테이션보다 이제 DB에 대해서 좀 잠깐 얘기를 할 거예요.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강의 이제 계속 들으실 거잖아요. 10주 동안 들으실 건데 뭐 사전에 뭐 강의 하시는 분들한테 많이 들을 거예요. 얘기를. 근데 제가 이번 과정 이제 진행하면서 이제 첫 과정이기 때문에 공부를 어떻게 접근하는 방법들에 대해서도 잠깐 얘기를 좀 드리고요.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너무 겁먹을 필요 없어요. 솔직히 범위는 넓어요. 근데 깨놓고 보면은 또 못할 것도 없어요. 이거 공부 뭐 극단적으로 가서 6개월 공부하고 합격하신 분들 뭐 많아요.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접근을 하냐의 싸움인 거고요. 그리고 예전에 비해서 감리사 시험이 경쟁률이 좀 상당히 많이 내려와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좋은 기회죠. 뭔가 법적인 문제가 다시 또 이렇게 바뀌거나 좀 더 강화되거나 이러고 또 확장되고 영역이 업이 확장되고 이러면 실제적으로 다시 한번 이렇게 붐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여러분들 다 IT 쪽에 계시지만 IT 쪽이 좀 한계가 좀 있잖아요. 업력 쪽에서 좀 한계가 좀 있어서 실제적으로 이제 저희가 이제 나이가 먹고 나중에 무엇을 향후 일을 할 때 어떤 일을 할 건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을 하실 때 생각보다 이렇게 스코프이 높지 않아요. 일할 수 있는. 근데 감리사나 기술사 뭐 이렇게 이거는 법적으로 딱 해주는 거예요. 그럼 감리는 수석감리원들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요즘 감리업체에서 가장 많이 하는 게 PMO도 많이 해요. 사업은 계속 있을 거니까요. 그래서 PMO 사업도 많이 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서티를 따시면 나중에 나이가 이제 돼서 현역에서 은퇴할 때 되시면은 그 서티를 가지고 다시 5년, 뭐 길게는 10년까지도 충분히 IT 쪽에서 일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서티라고 좀 생각을 해두시고 그런 관점에서 준비를 할 때 결코 여러분들이 준비하는 게 잘못된 선택이 아니다라고 좀 생각하시고요. 시험은 범위가 넓은 것처럼 보이지만은 어차피 객관식이에요. 객관식 시험이잖아요. 객관식 시험을 여러분들이 한 30년 전, 뭐 20년 전, 그쵸? 30년 넘지는 넘으셨나요? 예전에 보셨던 그거니까 이제 감을 많이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객관식 시험이 여러분들 생각하기 주관식보다 접근하기 쉽겠지 하고 생각을 하시는데 상대적으로 객관식도 연습이 좀 필요해요. 그러니까 지식 습득도 중요하지만 객관식이라는 시험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생각을 해야 돼요. 극단적으로 한번 예시를 들면 120문제예요. 근데 120분에 풀으라 그래요. 그럼 여러분들은 나중에 모의고사 연습하실 때 어떻게 푸셔야 되나요? 120분에 푸시면 절대 안 돼요. 왜요? 마킹 시간이 10분이 필요해요. 120개 마킹 한번 해보시면요. 10분 걸려요, 10분. 물론 모의고사 같은데 5분도 안 걸려요. 왜요? 긴장이 안 되잖아요. 뭐 잘못 마킹하면 좀 어때? 나중에 내가 개인적으로 마킹 잘못했네? 이건 내가 맞았어, 또 문제야. 이렇게 하고 가산을 하죠. 점수 내가 80개 나왔어요, 모의고사에서. 마킹을 2개 잘못했어요. 어떻게 해요? 나 82개 맞은 거야. 모의고사에서. 이렇게 가능해요. 근데 실전에서는 불가능해요. 그 얘기. 내가 마킹 잘못하면 끝난 거예요, 그대로. 틀린 거죠. 그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그게 뭐 아는지 모르는지 판단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모의고사 120문제를 볼 때는 극단적으로 무조건 110분에 끊으셔야 돼요. 시간을 더 주셔도 풀면 안 돼요. 그 110분에 푼 실력이 여러분들의 실력이에요. 실제적으로. 그런 것들을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한 문제 50초에 풀어야 돼요. 문제당 50초를 생각을 하고 1분 푸는 거 아니에요. 절대로. 잘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50초 안에 푸셔야 돼요. 근데 되게 문제가 골 때리는 게 50초 안에 못 푸는 문제들이 나와요. 그렇죠? 여기 여러분들 이제 보시면은 저보다 이제 선배님들도 계시고 뭐 저하고 같은 연배도 계시고 이제 계실 거예요. 근데 SQL 문제 하나 나오면요. 못 풀어요. 50초 어떻게 풀어요? SQL 논지가 언젠데 제가. 그러죠. 그런 경우는 이제 선택을 하셔야 돼요. 어떻게 접근을 해서 그 문제를 접근할 건가? 이런 연습, 기법 연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감리사 시험 100이라고 보시면은 20%는 연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절대로. 객관식을 푸는 연습을 하시고 요령을 채우셔야 돼요. 그 요령을
만약에 습득하지 못하고 내가 공부만 열심히 해서 이 모든 걸 다 지식을 습득해서 시험을 보서 합격하겠다? 합격 못하는 케이스도 발생해요. 왜요? 실전에서 110문제 푸세요. 그리고 나서 10문제를 찍어버리세요. 그 문제 풀었으면요. 10문제에서 2문제 맞췄던 사람, 찍어서 2문제, 1문제 맞췄던 사람이 10문제 풀면 8개 맞출 수도 있어요. 시간이 부족해서 못 푸는 거예요. 그럼 너무 억울하잖아요, 솔직히. 그게 참 합격할 수 있었는데, 1년에 한 번 있는 시험인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험 공부를 준비하실 때는 내가 객관식 시험에 대한 요령을 20% 정도 가지고 있고 80%가 지식이다라고 생각하세요. 또 하나, 모든 문제를 100점 맞을 필요 없어요. 작년에 몇 개였어요? 금년이죠. 금년에 합격이 몇 개였어요? 78개, 78개. 좀 떨어졌어요. 일반적으로 한 83개, 44개가 합격선이에요. 120문제에서. 그럼 나머지는 어때요? 틀려도 돼요. 버퍼가 있잖아요, 버퍼. 40개 버퍼 있는 거예요, 40개. 그죠? 극단적으로 내가 안정권이 되면은 35개, 30개, 90개까지 맞으면 무조건 합격이에요. 그것도 탑 클래스로 합격하실 거예요, 탑 클래스로. 아마 상위권에 포진된 형태로 되고, 뭐 상관없어요. 상위권이든 내가 78개 합격해도 뭔 상관이에요? 등수 안 나와요? 그냥 합격자만 나와요. 그렇죠. 그러면 저희가 한 40개, 뭐 극단적으로 안정권으로 면 35개 버퍼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때요? 마음적으로 푸근해지죠. 35개 틀려도 돼요. 그런데 왜 어려운 문제에 붙들고 계세요? 그렇죠? 오히려 공부는 쉬운 데서 틀리지 않으려고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장 기본적인 문제를 덜컥 틀려요. 그리고 어려운 문제 막 해가지고 2분, 3분 써요. 한 문제 맞춰요.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게? 이 시험에서 밸런스가 안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공부하실 때 그런 것들을 조금 더 고민을 하시고 생각을 하시고 요령에 대해서도 한번 왜 시험이잖아요, 시험. 저희가 지식만 가지고 승부하는 개념이 아니고 시험이잖아요, 시험. 이게 시험이고 어쨌든 저는 이 시험을 통과해야 된다. 라는 관점으로 접근을 한번 해보는 것도 제 생각엔 나쁘지 않다. 그러면 훨씬 더 여러분들 공부하시고 나중에 시험장에 가셨을 때 훨씬 더 편안한 마음으로 시험을 보실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이제 향후는 이제 공부하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말씀을 좀 드릴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제 겁을 이렇게 먹지 않으시고 공부를 시작하셔도 된다. 그럼 저는 뭐 6개월 만에 합격했나요? 아니에요. 저 2년 걸렸어요. 똑같아요. 뭐 회사 일 하다 보면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가 어떻게 보면 기회다. 합격선도 조금 더 금년에 보면 좀 내려왔더라. 좀 그렇게 생각하시고 좀 편하게 내가 120개 만점 맞고 합격할 일 없다. 라고 좀 생각하시고 시험을 바라보면 될 것 같고요. 데이터베이스는 1, 2 나눠져요. 데이터베이스 감리 이거 알면은 뭐 감리업체에서 감리 갔을 때 현장에서 이거 여기 배운 거 지식 쓰나요? 뭘 써요? 뭐 트랜잭션 이런 거 따지면서 감리하지 않잖아요. 지식이에요, 지식. 누가 시험을 내죠? 데이터베이스 감리사 시험? 교수님들이 내세요. 100% 다 문제풀 아닙니다, 이거. 100% 다 매년마다 교수님들한테 의뢰하고 거기서 뽑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조금씩 달라지는 거예요. 풀이면은, 차라리 문제 풀이면은, 우리가 한 10년, 20년 거 분석해버리면 나와버리거든요, 문제들이. 근데 그렇지 않아요. 매년마다, 지금 바뀌었죠? 니아가. 이름이 좀 바뀌었어요. 하여튼 니아, 옛날 니아에서, 지식정보 무슨 기술로는 바뀌었는데 이름이 참 어려워요. 근데 거기에서 매년 교수님들한테 의뢰를 해요. 그리고 그 회차의 문제를, 3배수, 4배수 받아와서 거기서 셀렉트를 해요. 난이도 조정을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조금씩 달라져요. 그런데 교수님들도 사람이잖아요. 10년 거 모의고사 분석해보면 유사한 것들이 튀어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감리사 시험은 모의고사가 실전, 10년간의 실전 기출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 모의고사 좀 안 보셔도 돼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진짜 시간이 없어요. 뭐 미치겠어요. 그래서 모의고사는 못 봐. 그 대신 뭐 받아가지고 문제 정도 푸는 정도 할 거야. 뭐 이 정도로 극단적으로 갈 수 있어요. 그렇지만 기출은 철저하게 분석하셔야 돼요. 10년 거는. 모의고사는 여러분들이 모의고사 나중에 이제 보실 거예요. 4회, 뭐 4회, 4회, 5회 보는데 그때 뭐 하시는 거예요? 20% 객관식 시험 보는 기술 스킬 습득하는 거예요. 그 사이에 연습하면서 110분에 푸셔야 되고요. 문제 보면서 타이머 가지고 내가 뭐 데이터베이스 25문제, 소프트웨어 공부 25문제 풀 때 시간을 오버하냐 마냐에 따라서 속도 조절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시험 풀어 나가는 과정을. 그거를 모의고사 때 체크하면서 연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모의고사를 통해서 지식을 얻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그래서 모의고사는 반드시 현장감 있는 데서 한 번 정도는 봐주셔야 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어떻게 해요? 110분, 120분. 120분 금방 지나가요. 시험 볼 때 보면.
그래서 그런 과정을 좀 거치시라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